안녕하세요. 남씨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마케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 키워드가 아닌 경쟁이 센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 이제 최적화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블로그 최적화 테스트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의 최적화와 이렇게 많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보는 이제 블로그 최적화라는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그러니까 네이버 시스템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우선은 네이버 입장으로는 블로그 최적화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검색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 원칙은 뭐냐면은 네티즌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또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그리고 블로그 검색 결과 노출 순서 기준에 보면은 인터넷 상의 블로그 글을 수집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키워드죠. 키워드와 연관성 높은 글을 수식을 통해 계산의 결과로 제공한다. 즉,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블로그 상위 노출.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블로그에 방문하기 때문에 많은 블로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 최적화는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네이버 내 이용자가 검색할 때 찾고자 하는 정보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그걸 이제 관련도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정확도, 또 더 좀 오래전에는 이제 만족도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즉 어떤 글이 이용자가 찾는 글일까, 즉 이용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글이 무엇일까를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는 이제 관련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관련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부합되냐면은 해당 단어, 즉 키워드죠. 그리고 글의 작성 시간, 글의 품질, 그다음에 인기도,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계산해서 수식에 적용한 결과가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된다. 현재 블로그에 이제 네이버에서 평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오래된 글이 최신글보다 먼저 노출될 수도 있고 글의 관련도를 파악할 때 최신성 또한 고려 요소로 계산하고 있다.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적용이 돼 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알고리즘도 이미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제 최신 글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검색 옵션에서 최신 순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 1월에 이제 세컨 블로그를 가지고 그 C랭크 블로그 최적화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의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면은 네이버로부터 검색 유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 유입이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 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검색 유입이 늘어나요. 왜냐면은 최적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적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면은 이제 네이버 검색 유입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방문자가 계속 뭐 이렇게 500명, 300명을 유지한 게 아니라 당연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방문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죠. 하지만 그 처음부터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 맞는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포스팅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017년도 3월 달에 1000명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인도식 기본 제공 관리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 저게 무슨 센 키워드냐, 약한 키워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약한 키워드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경쟁률이 낮고요. 그리고 월간 조회수가 30 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작성했을 때 처음부터 1페이지 첫 번째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 있던 글이 이제 올라왔던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블로그는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개설이 되어서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최신술 저품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최신순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물론 원인은 알고 있어요. 딱 봐도 보이죠. 특정 패턴이 보이죠. 이 최신순 저품질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즉 관련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최신순으로 검색했을 때만 보이는 현상을 최신순 저품질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특정 패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 2016년 뭐 이후로 뭐 최저가 블로그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만,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최저가 블로그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면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이제 제기동 감초 식당을 이제 포스팅할 때 제가 1월 7일 날 시작했다고 했죠. 그 날에는 166,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166, 그다음에 세 번째 날도 16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일 돼서야 이 제기동 감초 식당으로 검색했을 때 2페이지 건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규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처음부터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약한 키워드긴 하지만 3, 4일 이후에 많이 순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만약에 제가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해드렸겠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최적화 저품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최적화 저품질 블로그라는 것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된 현상을 수렴해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를 시켜가지고 네이버에서는 전혀 이런 증상이 없다라고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최적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일 1회 포스팅을 한다. 물론 원칙이 아닙니다. 뭐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뭐 5개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포스팅을 5개를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면은 하루에 1개씩 하라는 거고요. PC 기준으로 최소 사진 8장 이상.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45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포스팅을 한두 개 정도 이제 포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리브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적화가 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블로그 최적화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조금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강화가 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일 1회 포스팅을 하셨다면은 이제 하루에 2개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는 꾸준히 활동하는 블로그를 좋아한다. 이거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의 퀄리티는 갖춰서 당연히 양질이 좋은 문서를 생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후 소통을 기본으로 하되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너무 최적화 날짜에 매달리지 말고 꾸준히 하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저가 날짜, 뭐 12일, 27일 이런 날짜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본문에도 써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네이버 그 검색 시스템 맞게 최적화를 하려면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튜브, 뭐 그리고 다른 뭐 쇼핑몰에서 검색할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 제품명을 검색해서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포스팅을 할 때는 사진 6장.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이제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카드라 통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읒, 기역, 시읒,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응, 시읒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해라. 그리고 개인 일상으로 사적인 일상을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시랭크는 일상적인 포스팅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문성으로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도 일상 나름인데, 내가 가족들과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이런 제목보다는 어떤 식당, 음식점 제목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뭐 강남, 뭐 서가행쿡에 다녀왔어요. 이제 강남 서가행쿡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그런 일상을 기록하란 말입니다. 사진을 포스팅할 때 필수 요소다. 당연히 글보다는 사진이 있는 게 더 좋죠. 네, 20글자 내로 제목을 정해라. 이건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쉽고 간결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성이 있는 글을 써라. 이거는 맞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일상보다는 정보성이 있는 글을 쓰셔야지 네이버 시스템이 좋아하니까요. 10줄 이상의 포스팅 글을 써라.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글을 써서 읽는 사람이 계속 읽도록 해라. 이거는 맞는 부분이죠.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소통을 통해 공감 댓글을 남겨라.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웃 소통은 옵션이지 메인이 아니에요. 즉 메인은 그 주제에 맞는 그 글이 컨텐츠가 우선입니다. 네이버가 싫어하는 단어는 하지 말아라. 싫어하는 단어 당연히 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즉 사람들이 말하는 뭐 대출, 뭐 금융, 뭐 보험, 병원 이런 쪽에서는 네이버에서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부분도. 왜냐면은 내가 어떤 병원을 소개할 때 그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